네, 이번 시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8번째 강의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자,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서 5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계획, 이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드는 상세한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잘 만들어지면 그쪽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의 지구단위 계획 의의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 수립 대상적인 도시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 일부라는 표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실효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실효규정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효규정은 3년과 5년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3년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의 압구정동을 뭐 지난번에 재건축한다고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발표를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번 나오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안 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앞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결정이 실효한다.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효조항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자, 지구단위 계획이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해지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결정이 된 거예요.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 결정이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하셔야 됩니다. 5년 안에.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사업이나 공사를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자, 공사 착수 기간을 5년을 준다. 만약에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남아있는 거고, 항상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공사 착수 요 순서로 가는 건데,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정이 효력을 잃고 그 실효고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년과 5년짜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다가 지정을 할 거냐 그런 문제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일단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서 먼저 지정을 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지역에서 주로 신규 개발 사업하는 지역에다가 정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 임의적 장소, 자, 도시적 임의적 장소는 신규 개발지인데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종사업지구,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이런 지역에다가 전부를 씌울 수도 있고 일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할 때는 그 신규 개발지 전부나 일부에다 둘 다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그 밑에 그 8번 항목이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되는 구역, 해제되는 구역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는 관광특구까지는 해당 장소가 신규 개발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특구 안에다가 산업단지 안에다가 정하되는데, 8번은 개발제한구역 공원이라는 게 보전 성격이에요. 보전 성격이니까 그럼 보전하는 명칭이 해제가 돼야지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되는 구역. 하나 더, 녹지지역이 주거, 녹지지역이 상업, 녹지지역이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조심할 거는 주거지역이 녹지로 가시면 안 돼요. 주거가 녹지가 아니라 녹지가 주거, 녹지가 상업, 녹지가 공업으로 갈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도시지역 안에서. 근데 도시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양가로 2번 두 번째 것도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도 있죠. 자, 거기가 어디냐면 정택이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지역. 자, 또
시공이도 있었죠. 시공이. 자, 시가나 공원이 해제가 되는 지역인데 면적이 30만 이상. 그 다음에 녹주도 있죠. 녹주. 녹지 지역이 주거서 공업으로 변경되는데 변경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정택이 10년, 시공이와 녹주는 30만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외우셔가지고 정리를 좀 잘 시험 문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 지역으로 가보시면 관리, 농림, 자연 같은 그런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까다로운 조건이 맞으셔야 돼요. 자,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양가로 3번 같은 거 보시면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양가로 1번하고 2번이 조금 더 중요하죠. 자, 양가로 1번 항목이 뭐냐 봤더니 자, 100분의 50 이상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반 이상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집어넣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맞추면 되겠죠. 나머지 요건, 면적 요건, 기반시설 요건, 자율환경 요건. 자, 계획 관리 지역을 절반 이상 넣고 나머지는 생산 관리나 고정 관리 지역을 채우고 그다음에 거기다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는 기본 면적이 30만 이상이죠. 또 거기다가 도로와 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환경 요건을 잘 맞추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또 게다가 양가로 2번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해서 그렇죠? 도시지역 외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개발진흥지구의 위치 요건을 잘 따져가지고 이렇게 비도시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이게 수업 중간에 좀 배우는 어려운 내용인데 이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특복주 특정 복합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지역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림, 농생계니까 농림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그 위치 요건 잘 따져가지고 비도시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잘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우리 교재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 8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과 5번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를 하고 나서 개별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용도 제한이 건축 제한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안에는 8가지 내용 중에서 3번과 5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은 반드시 포함되고 그럼 나머지 항목들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 환경계획이나 경관계획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교통처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마지막 항목으로 완화. 자,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켜서 건물을 줘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고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키면 국토계획법상 3가지 규정, 그다음에 주차장법상 2가지 규정, 그리고 건축법상 5가지 규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키고 법정된 요건이 맞으면 그 10가지 규정을 완화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